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기 각층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층상구조, 그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 층상구조 안에서의 각각의 층에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대류권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자, 대류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지표랑 가장 가까운 권역대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력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기체들이 이 대류권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기의 대부분이 대류권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죠? 중력의 영향입니다. 얘네들도 분자구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공기 기체들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가장 강력한 지표면 부근에 공기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수증기들도 여기에 대부분이 다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수증기 때문에 뭐가 나타날까요? 바로 이러한 수증기 때문에 바로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근데 기상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왜 잘 나타나느냐? 바로 대류가 활발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 찬 공기, 그 다음에 더운 공기, 이 둘 중에서 누가 위로 가려고 그러고 누가 아래로 가려고 그럴까요? 이것도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요. 자, 더운 공기 같은 경우는 열의 에너지를 많이 머금고 있는 공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부피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부피가 증가해요.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기체와 기체 사이에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찬 공기 같은 경우는 부피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얘네 둘 중에 같은 질량, 같은 분자 개수라고 한번 따져봤을 때, 같은 양이라고 따져봤을 때, 얘네 둘 중에서 누가 더 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누가 더 밀도가 높아요? 찬 공기가 밀도가 높죠. 우리 밀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배웠습니다. 자, 더운 공기 같은 경우는 부피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밀도가 다운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찬 공기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라앉으려고 할까요? 뜨려고 할까요?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찬 공기는요,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더운 공기는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온도 여기 어떻게 돼 있었어요? 찬 공기가 위에 있죠. 상대적으로 더운 공기가 아래에 있죠. 뭐가 일어나요, 친구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대류 현상이에요. 차고 뜨거운 것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공기나 물, 여러분들이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은 지금 따뜻해지고 상대적으로 위는 차갑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찬 공기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게 순환이 되고 돌잖아요. 그죠? 자, 그거랑 지금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대류권에서는 지금 대류 현상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대류 현상이 활발하다고 한다는 것은 대기가 불안정하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수증기가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도 형성하고, 이런 구름이 형성하다 보니까 비나 눈이나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친구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행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비행기 많이 타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쭉 이제 이륙을 한 다음에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 거예요. 그죠?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납니다. 자, 이게 바로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보통 항로를 이용을 하거든요. 성층권 쪽에서, 그 성층권 중에서도 약간 성층권 위 말고요, 성층권 하부, 여기
자, 여기 부분을 저기 항로로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러냐? 안정하니까요. 되게 안정하다고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자, 왜냐? 보세요, 친구들. 여기는 지금 아래쪽에 지금 찬 공기가 있고요. 위쪽에 뜨거운 공기가 있어요. 오존층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온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찬 공기가 아래에 있고 위에 공기 뜨겁습니다. 얘가 일로 가려고 할까요? 얘가 일로 가려고 할까요? 안 그런다고요. 여긴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공간이라고요. 그 기체의 움직임이 뭐예요? 바로 대류였는데 그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친구들? 자, 그리고 높이는 20에서 30km 구간에는요, 오존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자, 세 번째, 중간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연하죠. 이거 지금 이제 중간권에서 대류가 왜 활발한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중간권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에 공기가 뜨겁고요, 위쪽에 공기가 차가워요. 그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려고 그러고 찬 공기는 아래로 가려고 그러죠?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 여기는 이 중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수증기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류는 일어나요. 하지만 기상현상이 여기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아시겠어요? 자,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위로 가고 따뜻한 공기, 찬 공기가 이제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자, 대류가 활발해요. but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권계면 부근, 중간권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친구들 어디에요? 중간권하고 열권 사이, 요거를 우린 중간권계면입니다. 여기서는 최저기온이 나타난다. 요거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자, 중간권 상부에서 유성이 관찰된다. 유성 뭔지 아시죠? 별똥별. 어떤 뭐 돌덩이, 지구에 떠다니는 돌덩이가 지구로 막 들어와요. 지구로 들어올 때 막 이렇게 타면서, 지구 대기랑 타면서 이렇게 쭉 이제 보이는 건데, 보통 대부분이 유성들이 중간권 상부에서 이렇게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뭐 다 타버리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더 들어오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열권 가보겠습니다. 자, 열권은요,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일 없겠죠. 그죠? 왜요? 중력이 가장 약하죠. 자, 낮과 밤의 기온차 큽니다. 예,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납니다. 오로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태양풍하고요. 태양풍이라 그래요. 태양에서 마구마구 쏟아지는 빛에너지들, 그 태양풍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기장, 요것들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로라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는 인공위성의 궤도로 여기 많이들 쓰는데, 자, 잠깐 보세요. 대기와의 마찰력을 피하기 위해서 열권까지 쏘아 올립니다. 자, 열권,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 그랬죠?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네들과의 마찰력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띄워놓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각각의 특징들 좀 봤습니다. 각각의 특징들 좀 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키워드로 잡을 만한 거, 대류권은 대류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기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알겠죠? 기상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층권이요. 되게 안정합니다. 대류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위에 층이 지금 따뜻한 애들, 아래층이 차가운 애들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자, 하부 비행기 항로 쓴다. 성층권의 아래쪽은 지금 비행기 항로 쓴다는 거 체크. 그 다음에 높이 20에서 30km에는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자, 중간권입니다. 대류 활발하지만, 자, 수증기 거의 없습니다.
수증기 거의 없어서 기상 현상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권계면부터부터 최저 기온 나타난다. 그리고 유성이 관측될 수 있다. 10권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거니까 제가 좀 빠르게 하는 거예요. 공기 거의 매우 희박해서 인공위성 궤도로 많이들 쓸 수 있고요. 인공위성 궤도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낮과밤 기호차가 큽니다. 왜 클까요? 공기가 매우 희박해서요. 자,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오로라 나타나는 거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오존층 파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 우리 지구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존층 파괴. 자, 이 오존층 파괴라고 하는 것은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그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가 있습니다. 프레온가스라고 있는데 요것들이 오존층 자체를 파괴를 시켜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존층 자체가 파괴가 된다? 그러면은 자외선, 그러니까 그 태양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는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외선을 그대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인간을 포함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모두 바로 맞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돼서 성층권에 더 이상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층상 구조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그 층상 구조는 이 오존층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지구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오존층이 자외선을 이제 흡수를 하면서 얘가 열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 열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온도가 높아졌다가 오존층의 역할이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다시 낮아지게 되는 요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층을 4개의 층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는 쭉 낮아지게 되고요. 자, 어느 부근부터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 온도가 조금 이제 높아지는, 그러니까 즉 층을 여러분 나눠보시면 2개의 층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죠. 네,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따왔냐면은 바로 수능 문제에 있는 그래프, 수능 문제에 있는 요 자료를 제가 따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도 비슷한 내용을 했을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 층상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층상 구조 일단 4개의 층이 있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4개 각각의 층의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나누는 기준, 자, 기준 기억하시면서 얘네들이 왜 온도가 올라가는지, 왜 온도가 내려가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층상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성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무작정 외우지만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 딱 백본을 잡아 놓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연상해서 생각하시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시면 과학이 조금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빠이.